후보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 의향신문의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대외협력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향 특례시의 첫 번째 여성시장 후보로 출마하시는 이영아 출마 예정자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고향 특례시장 출마 선언문 이영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고향신문 전 대표 이렇게 선언 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자치, 이제부터 진짜 고향을 대한민국 문화산업 수도로 만들어서 이 힘으로 경제자치, 복지자치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25살에 고향신문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32살 청년 때 고향신문 경영을 맡았습니다. 지난 6월 고향신문을 마무리할 때까지 고향신문 34년은 제게 고향을 탐구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제게 스승이었고 또 선배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이제 어엿한 어른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언론을 넘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정책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고향 자치 정부를 세우겠습니다. 고향시는 지난 4년 내내 후퇴했습니다. 경제와 복지는 위축됐고 공동체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향 신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만 불렀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은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항사는 골프장으로 허가됐고 작은 도서관은 폐관됐습니다. 청년수당, 예술인 기본소득, 이 예산들은 중단됐지만 고향시장 해외 출장은 33번, 국내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무능한 시장, 아집 가득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길고 긴 4년이 끝났습니다. 이동환 시장을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자치를 위한 역사였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은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습니다. 2008년 촛불항쟁은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빛의 혁명은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 자치분권 국가 대한민국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자치, 진짜 고향 자치 정부를 세우겠습니다. 고향의 이웃으로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입니다. 이 지방자치를 고향에서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경제자치부터 착수하겠습니다. 김구, 김대중, 이재명 대통령이 염원한 문화강국의 꿈, 대한민국 문화수도를 고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레나, 컬처밸리, 킨텍스, 방송영상밸리, 아람누리, 대곡 복합역세권 문화단지를 공연과 전시, 회의, 관광, 숙박이 연결되는 고향 K 문화산업 벨트로 만들겠습니다. 고향 시민 문화 펀드를 조성하고 고향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처럼 문화와 축제로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 이영아 진짜 자치를 향해 출발합니다. 가감하고 용기 있는 행정, 따뜻한 정책, 정의로운 정책으로 지역 정제를 살리고 주민 살림도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잘 나누어 쓰는 고향 자치 정부를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진짜 자치,
진짜 고향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언을 기준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각 분야를 자치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주력하는 문화, 경제, 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K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문화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 살려서 일자리 늘리고 지역 경제 살려서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고향시민 문화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문화펀드 조성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AI 펀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화산업은 못지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이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 문화펀드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 주변 호텐단지를 조기 추진해서 관광과 숙박이 연결돼서 경제적 시너지를 온전히 고양시가 가져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역세권 한강변에 대단히 야외 문화 단지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장기 축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뿐만이 아니고 고향 곳곳에서 축제와 문화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호수 예술제와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K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공립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경기영상과학고를 문화예술 특성화고로 확대 전환시키겠습니다. 고향미술관을 건립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고향관을 아트미디어 특화관으로 조성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특화 교육을 연결해서 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에서는 자유로운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문화예술 교육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문화재단을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향 오페라를 만들어서 상품이 곧 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K 문화 콘텐츠 생산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을 확대하고 전시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11개의 작은 공약으로 고향을 문화산업 수도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치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기업과 사회경제,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매출 성장이 곧 일자리 확대, 지역카페 확대, 청년 기본소득 확대로 연결되는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자치 분야입니다. 고향을 생태 친화도시, AI 친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교동 신청사를 고향 시민청사로 4년 내 완공하겠습니다. 주교동 신청사는 생태 건축의 명소로 그 자체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신청사 주변에는 고향 숲을 만들어서 고양시 생태도시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곡 제갈지구를 AI 생태 특화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AI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AI 햇빛 에너지 시범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빌딩에 AI 특화 폴리텍 대학을 유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자유롭게 AI를 배우고 청년들이 AI를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중장년들이 평생교육으로 AI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 역세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 역세권을 북한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국제철도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하는 일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이 계획은 김현미 장관 있을 때부터 준비됐던 오랜 꿈입니다. 정부의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꿈을 고향에서 먼저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향도시관리공사를 도시공사로 전환하여서 주택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공사가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도시는 충분히 공사가 주택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LH와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개발보다는 고양시 자체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을 투명하게 환원하고 이 환원금이 지역 복지를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연장 통일노선 신설, 교외선 복선 전철화 등 고향에서 교통 오지로 꼽히는 고향 서북부 지역의 전철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국토부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동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망을 이렇게 확충하고 버스 교통의 공공적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영제,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역을 자전거 생활권 도시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기후 분야입니다. 서로 돌봄단을 출범시키고 노인층, 장애인층, 1인 가구, 자립힙이 필요한 청년을 공공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정책으로 지원하는 서로 돌봄 마을 고향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법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합니다. 이것에 말맞추어서 돌봄이란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고한 개념으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시민의 건강지수를 대한민국 1등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1등은 과천이고 2등은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고양은 40위권 바뀝니다. 이것을 도시정책으로 1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임기 내 적극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걷고 뛸 수 있는 생활권 녹지를 늘리고 건강 프로그램을 도시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민 1인당 순 면적을 현재 2.5평에서 5평으로 늘리고 창릉천을 국가정원으로 계명산을 고양의 첫 자연휴양림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산왕산을 고양 치유의 숲 1호로 만들겠습니다. 햇빛에너지 발전소 조성, 자전거 교통수단 전환 등 탄소 제로 도시를 위한 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주민자치 분야입니다. 1만 명의 시민이 고양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공론장, 고양 만민공동회를 만들고 고양 자치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과 자치의 힘에 힘입어 용감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주민이 추천할 수 있는 개방형 임명제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의 사무국이 상근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입니다. 고향의 주민으로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을 평화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스포츠 교류, 원상 갈마지구 관광 교류 등 평화의 마중물 도시 고양을 만들겠습니다. 고양형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장 직속으로 교육협력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의 칸막이를 허물고 교육자치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고양형 교육 거버넌스 공론장을 통해서 학군 문제, 폐교 문제, 그리고 고향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도 분도에 대한 입장은 저는 분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고 철도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기 분도가 되면 경기 분도가 독자적인 광역 도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특별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분도가 되면 반드시 도청을 고양시에 유치할 필요는 없지만 고양이 문화산업 수도 또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정책은 제가 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뼛속부터 언론이 건강하게 살아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도 이런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는 바른 언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람누리가 이제 공연장으로서 또 굉장히 규모가 잘 돼 있고 전문적인 공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울림누리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울림누리에 남은 그 기존의 건물들을 좀 규모 있게 리모델링해서 고양 시립미술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볼 거고요. 고양 시립미술관의 공약은 몇 개 부지를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묻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고양현대미술관 고양관은 이미 이기현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제안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고양시가 적극 협조해서 고양현대미술관이 본관 못지않은 빛을 낼 수 있는 아트미디어 전시관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라이브네이션은 정말 할 말이 많은, 저도 그렇고 고양시민 모두가 할 말이 많은 사안입니다. 일단 그 아레나가 CJ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맨 처음에 CJ가 호텔 부지를 계약했을 때 그 호텔 부지 30%를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라 거기에 오피스텔을 만들어도 좋다고 30%를 허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양시가 5년 넘게 그걸 지연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이 나면서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를 벌여서 30%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을 고양시가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아레나는 지금보다는 더 빨리 진척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레나를 CJ가 포기하긴 했지만 세계 최대의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사업자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네이션과 경기도가 이 사업을 잘 시행하려면 고양시가 용도 변경 등 저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입어서 얻은 경제적 자원을 다시 고양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 자치를 쓰는 것이 저는 우리 현실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또 라이브네이션과 또 인근의 호텔 사업자와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묻고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빌딩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동환 시장이 거기를 이제 신청사로 옮겨가려고 했던 빌딩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폴리텍 대학은 지금 고양시가 몇 년 전에 유치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고 파주시로 이전했는데요. 파주시에서도 폴리텍 대학이 지금 조금 사실상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 확인한 결과 고양에도 폴리텍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부지는 지금 백석 빌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빌딩에 폴리텍 대학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영상과학고에서 AI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첨단 교육은 아까 박상준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카이스트의 어떤 그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카이스트가 남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에도 이런 AI 대학원의 분소라든지 이런 교육시설을 같이 협업하거나 또는 이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끌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해 5월 31일자로 고양신문 대표와 또 모든 직을 사임했고요. 그리고 입당은 8월 초에 했습니다. 입당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과연 지역 사회에서 또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경력을 당이 알아줄까, 당원들이 인정해줄까,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의 이런 경력을 인정하여서 저를 민주당 부대변이란 중요한 직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의 중요한 관무는 저는 하나는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관무는 제가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를 과감하게 혁신하려면 정치 밖에서, 행정 밖에서 낯선 시선으로, 더 과감한 시선으로 고양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비정치, 비행정 경험이 오히려 고양을 혁신하는 데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신문사 그만둔 후에 바로 저도 권리당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새로 모집한 분들이 다른 후보에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당원 저를 지지해 주셔서 당에까지 입당한 저의 지지자들과 뭉쳐서 권리당원 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어차피 공약과 또 정책으로 대결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리당원에 대한 것은 가서 만나고 또 열심히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그들이 원하는 권리당원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 안에 있는 권리당원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공약을, 정책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SNS와 또 그 직접 만남을 통해서 지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테크노밸리가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다 겨우 이제 분양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6필지를 분양했는데 분양 단가가 너무 높아서 6필지 중에 한 필지도 분양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없지만 기업이 새로 들어오기에는 땅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만 볼 때는 테크노밸리를 일부 땅은 조성원가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와 또 고양시 의회와 또 주민 의견을 물어서 부지의 땅값 문제를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조건부로 뭐 예를 들면 좀 후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처음 입주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대책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데들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려면 경제자유구역이나 평화 경제 특구나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나 평화 경제 특구를 유치하면 법인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50% 또는 100% 감면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자유구역을 처음에 막 2천만 평 신청하고 그 다음에 800만 평, 그 다음에 500만 평, 지금 300만 평 신청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지금의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K컬처 아레나 부지로 축소하고 그 부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매력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양시가 일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지만 그래서 고양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서 문화산업 기업 육성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